1911년 운초 개연수 선생이 일제의 총칼을 피해 묘향산 단구람에서 환단고기를 발간한 지 100년의 시간이 지나 마침내 안경전의 환단고기 역주본이 세상에 나왔다. 안경전 역주자는 한민족과 인류의 위대한 미래가 시원을 바로잡아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원시 반본의 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오로지 한민족과 인류의 시원 역사와 원형 문화를 밝히는 일에 평생을 바쳐왔다. 이번 역주본은 그런 열정의 완결판이다. 역사 경전이요 인류 원형 문화 성전인 환단고기의 실증적 연구만이 우리 골수까지 파고든 일제 식민사학의 해독을 치유하고 중국의 수천 년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한국사의 국통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일념으로 정진한 결과이다. 안경전 역주자는 국내외 문헌 탐색은 물론 동북아를 비롯 지구촌 곳곳의 역사 현장 답사와 자료 수집에 정성을 쏟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발굴되는 유물과 자료를 놓치지 않고 환단고기가 드러내려 한 역사를 고스란히 고증했다. 그렇게 정성을 쏟은 지 30여 년. 마침내 환단고기를 알기 쉽게 번역하고 방대한 주해와 해제까지 붙여 강단사학계의 집요한 환단고기 위서론 시비에 종지부를 찍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진정한 한민족 9,000년 역사의 국통과 인류 원형 문화의 정수를 밝혀냈다. 이제 환단고기 역주자님을 모시고 본 강연을 시작해 볼 시간입니다. 결론부터 말해서 문제는 역사전쟁입니다. 이제는 역사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앞으로의 역사전쟁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저는 오늘 지난 30여 년에 걸쳐서 이 환단고기 완역본 발간을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이곳 서울 코엑스에서는 서울 시민 여러분을 모시고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환단고기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저의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한민족은 역사의 뿌리를 잃어버린 민족입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불쌍한 민족입니다. 뿌리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뿌리는 생명의 모체입니다. 역사에도 이 뿌리와 같은 시원 역사가 있습니다. 뿌리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대한 사람으로서 나라 이름 대한민국, 대한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국사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 역사의 뿌리가 어떻게 잘려나갔는지 최소한 이것만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역사 전통을 만든
이 문화의 혼이 무엇이냐? 당신 한국 문화의 원형지는 무엇이오?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바로 이에 대해서 잃어버린 우리 한민족을 넘어 지구촌 인류 창세 역사와 원형 문화의 그 핵심을 전해주는 유일한 책이 바로 환단고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단고기란 무엇이냐? 환단고기란 한마디로 아주 간결하게 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책 제목이 의미하듯이 우리 한민족의 그 역사 정신과 문화의 핵은 한 글자 발굴 한자에 있다. 우리 한민족은 이 우주 광명을 체험하면서 최초의 국가를 열고 그 국가를 계승해 왔다 이거야. 우리 역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나라 이름마다 광명을 뜻하는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단고기는 한마디로 이 우주 광명 문화의 원전이다. 동시에 뿌리 역사 원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환단고기에 대한 접근법은 제가 이제 이틀 전에 고민을 해봤어요. 이걸 이론적으로 숱한 자료 준비를 했는데 앉아서 그 딱딱한 얘기는 할 것이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틀 전 밤에 새벽 한 2시가 됐는데 그때 하늘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환단고기의 진실을 전하세요. 그 여신의 목소리인지 환단고기의 진실을 말해주세요. 제가 그때 무척 기뻤어요. 이 작업에 지쳐서 피로를 풀지를 못하고 있는데 환단고기의 진실을 말해주세요. 체험을 얘기하라 이거예요. 체험을. 환단고기를 지난 한 세대를 끌어오면서 이 왕관본 번역을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그 말 못할 사연들이 있는데 매우 재미있는 것은 제가 한 10년 정도 첫 작업이 진행이 될 때 낮에 이제 이렇게 정장을 하고 잠시 눈을 붙였는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와요. 누워서 지금 졸고 있는데 그런데 그 교정받던 원고를 가지고 들어와서 책상 위에다 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은 중년의 여인인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환단고기에 여신이 붙어 있구나. 이 번역을 주관하는 천상의 신이 붙었는데 그 뒤에 이제 한 또 10년이 지나면서 그 출간이 지연이 되면서 어떤 체험을 했냐면은 이제 이 책 작업이 잠시 중단이 되니까 그 여신이 길바닥에서 누워서 아픈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달래가지고 업어주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신명이 무슨 발해 왕국의 정효공주나 되냐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나오고 하여간 뭔가 대륙 시절에 어떤 그 책하고 연관된 역사를 되찾는 역사 광복의 뜻을 품고 있는 큰 뜻을 품고 있는 그런 신명들이 뭉쳐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 환단고기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전문 역사가도 아니고 내가 왜 꼭 이 작업을 해야 되냐. 이게 최근까지 근 20여 년 넘어오면서도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자탄의 고난에 빠져 있었는데, 그러나 나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이 고통을 안겨준 이 책이 사실은 진리에 관한 한, 역사에 관한 한, 또 동서의 그 종교의 인생론, 또 이 우주론, 구원론에 대해서 갈급증이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환단고기가 그런 진리 충족감을 많이 내려주었어요. 그것을 위안 삼아서 한번 끝장을 보자. 근데 어디까지 이제 갔느냐 하면은 최근에 이제 이 책을 해제를 한 200페이지만 쓰자. 번역책에 그 설명을 한 200페이지만 해도 그 대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하면서 했는데 전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 350페이지로 갔어요. 그리고 또 천지에 큰 그 제를 올리고 그 책을 기록한 분들, 전해준 분들에게 뭐 위패까지 모시고 천재를 올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아니야. 그래서 450페이지로 늘어났어요. 그래도 환단고기를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1, 2, 3, 4부를 구성하다가 마지막 이 5부에서 모든 걸 묶어야 되는데, 본문 번역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뭘 묶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 환단고기의 역사관의 진실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주 광명 문화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 어둠을 몰아내고 천지 광명의 생명의 문을 여는 것이다. 이 광명 문화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 분야는 오래전부터 준비가 많이 되어 와가지고 아주 쉬운 작업이었어요, 사실이. 환단고기에 대해서는 이 책을 북한에서 가지고 내려오신 그 이유립 선생님이 48년도에 월남을 해서 여러 곳을 전전하시다가 50년도 초에 태전에 정착을 하시고 65년도부터 대전의 대흥동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시며 작은 뭐 잡지 아닌 그런 잡지를 냈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집에 10대 때 그 몇 권씩 굴러댕겼어요. 그 제목이 이제 커바란이었는데, 그때 소년 시절에 보면 야, 이 커바란이라는 게 뭔가, 거기 보면 신시개천, 환국, 대광명의 나라, 9,000년 역사, 삼신상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머리에 떠도는 것은 커바란이 뭐냐? 그러고서 이제 20대 때 자유지에 그분이 환단고기에 대한 그 논문을 쭉 실으셨을 때 그걸 몇 편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에 환단고기 원전을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이 밥상에 흰 한지를 깔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초저녁부터 법내 서문서부터 삼성기상 오한건국이 최고라, 유일신이 제400역식천 하사 우이 독화지신 하시니 광명조 우주하시며 고나생 만물하시며, 쭉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느껴지는 대로, 있는 그대로, 한문 해석되는 그대로 글 쓴 사람과 한 마음이 돼서 정말로 미쳐서, 그리고 읽다 보니까 밤이 다 흘러가 버렸어요. 그리고 고개를 묶고 또 밖을 나가서 새벽별을 보면서 깊은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 엄청난 역사의 비밀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역사를 전혀 배우지 못했나? 환단고기의 역사의 그 줄거리가 뭐냐? 한 번 좀 더 깊이, 더 깊이 있게 한번 읽어보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작업을 개인적으로 환단고기를 공부하면서 10년 세월이 또 흘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생각했던 것은 환단고기는 책만 봐서는 되질 않는다. 그 역사의 현장에 가서 직접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 중국의 이제 산동성을 한번 갔을 때 보면은 산동성은 그 중국 현지에서 들으면은 이곳 사람들은 중국 한족과 다릅니다. 이 몸집이 크고 호방하고 다르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중국사를 보면은 이 산동성, 그 북쪽, 남쪽, 뭐 하북, 하남, 강소성, 절강성 이런 곳이 다 이 동이 문화다 이거야. 중국의 역사책이 그렇게 나와 있어. 최근에 그 전문가들의 동이에 대한 책을 다 수고해서 이렇게 보면은 중국의 문화는 동이 문화다. 그 중국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예요. 중국 문화는 동이 문화다. 중국의 역대 모든 왕조의 그 개창자는 한족이 없어 사실이. 다 동이야. 동이. 요순우탕 문무 주공은 말할 것도 없이 저 진시황도 누구도 다 마지막 왕조 청나라까지 동이다 이거예요. 이 중국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그 학자들의 당당한 주장입니다. 환단고기는 우리가 이제 초간본이 지금부터 100년 전 바로 경술 한일합방 다음 해 신해년에 출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는 1897년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천자로 등극한 바로 그 해 환단고기를 감수한 해학 이기 선생과 그해 하늘이 낸 제자 운초 계연수 그 계연수 선생이 스승의 뜻을 받들어서 바로 그 해 대한제국 성립한 그 해로부터 그 다음 해까지 환단고기의 분량 70%를 차지하는 태백일사와 또 그 저자 이맥 선생의 그 4대 할아버지인 공민왕 때 행촌 이암의 당군세기 그 두 책을 합해서 발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환단고기의 전체 분량의 90%가 바로 그 해에 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성립사는 우리가 문화사적인 하나의 과정에서 보면 이 환단고기가 실제로 그때 동시에 출간됐다. 아마도 그 독립운동가였던 이기와 계연수 두 사제지간에 이제 역사의 새날이 밝아오고 있다. 이제부터 이 책을 선포하자.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저는 이 환단고기를 단순히 독립운동의 방편으로 조작한 책이다. 강단사학계에서는 전부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 몇 가지의 이제 그 위서론, 거짓말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제가 마지막에 가장 큰 고민을 한 것은 무엇 때문에 환단고기를 거부하는가? 무엇 때문에 이 환단고기를 잘못된 책, 거짓말 책으로 오도하고 있는가? 이 환단고기 위서론 바이러스를 이것을 바로잡아야겠다. 이건 백신도 아니고 환단고기 역사의 진실을 바르게 드러내면은 이 위서론이 무너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번 정리를 해봐서 그동안 나왔던 그 위서론에 대한 모든 논문, 그들의 그 모든 자료집, 서책들을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하고 우선 내가
그걸 읽어보고 정리를 해보고 우리 연구소 박사님들에게 한번 공부를 해라 말이야. 어? 역사를 알아야 무슨 서양 철학을 하든 동양 철학을 하든 예술을 하든 말이야. 언어를 하든. 그래서 아주 이 환단고기 역사 공부를 아주 혹독하게 시켰어요. 수수 100시간을. 그래서 본론에서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이 역사 왜곡의 핵심, 그 실체는 무엇인가? 그 내용을 바르게 정확하게 알자. 이 동북아 역사 4대 조작극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중일 그 역사서를 보면은 이렇게 줄 하나를 딱 거놓고 보면은 4대 사건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310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기자가 들어와서 기자조선을 세웠다. 그리고 1000년 뒤에 정확하게 2120년 우리가 잘 아는 초안전의 주인공 항우를 무릎 꿇리고 말이에요. 천하를 얻은 한패공 그 유방의 7대 손인 한나라 무제가 쳐들어와서 그 우이만 조선의 우이만의 손자 우거를 멸하고 그 자리에 한사군 그 한나라의 4개의 식민지 군을 건설했다. 그런데 그것은 저 요소 지역이 아니고 한반도 평양 주변이었다. 이게 이제 일본 사람이 조작한 역사 왜곡의 아주 근본이에요. 일본인들이 조작한 바로 임나일 본부 4세기 후반으로부터 6세기 이 가야 한반도 남북 가야 땅에 일본이 식민지 집에 그 본부를 세우고 임나일 본부를 세우고서 신라도 주무르고 백제도 주물렀다 이거예요. 이 4대 역사 왜곡이라는 것이 기자조선, 우이만조선, 한사군, 임나일 본부. 이 역사 왜곡의 원뿌리, 원죄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그 한무제의 당시 사관이었던 바로 이 사마천, 그 사기에 있단 말이에요. 기자조선이라는 것도 원래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없는 역사 사건을 조작한 거예요. 송미제 세가를 보면은 문왕과 그의 아들 모왕, 이제 모왕이 실제 창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재상이 유명한 저 강태공 아니에요? 그 모왕이 이제 그 은나라의 삼인이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 기자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조선의 왕으로 봉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 기자의 조선이 불신해라 그러거든. 기자를 조선의 왕으로 봉했는데 신하로 삼지는 못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후로 봉했으면 신하가 된 건데, 그러니까 원래 이 말은 진실은 왕으로 봉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질 않았다. 그 하나의 그 생각이었다. 그런 그 의미도 거기에 충분히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결론은 기자조선도 원래 없는데 우리 민족은 원래 야만인인데 기자라는 분이 여기를 오셔서 한반도까지 오셔서 문자를 가르쳐줘서 우리가 도덕을 알게 됐다. 이런 망발을 하고 있다. 우리 한민족을 모독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를 동방의 대철인 그 양반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이만조선도 없는 거예요, 이게. 원래 없던 거야. 그 왕검성의 주인이었던 그 준왕을 내쫓고서 우이만이가 이제 주인이 돼서 조선을 계승했다. 단군 왕검을 계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군 조선 정통 계승자가 우이만 조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가장 치욕의 역사, 우리 민족이 천인 공로해야 할 이 분노의 역사가 바로 이 우이만 조선을 정통으로 갖다 놓은 것인데요. 지금 어린이 뭐 중고등학교 일반 뭐 대학교 모든 그 역사 교과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이만 조선도 본래는 그 우이만이 자기가 모시던 그 노관이 바로 한패공 유방하고 같은 고향 사람이고 같은 해 태어났는데 공신숙청이 난을 피해가지고 흉노로 도망갔을 때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왕검성의 주인 준왕을 찾아와서 기준을 몸부쳐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때
그 만주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은 서력전 239년에 해모수라는 사람이 북부여를 건국하고 그 다음에 고조선 본조가 망했어요. 그래서 해모수 당군이 북부여를 열고서 늙어서 죽으려고 할 때 준왕에게 그 위만을 받아주지 마라. 너를 배반한다. 그런데 병이 들어서 죽으면서 결단을 못 내렸어요. 그래서 준왕이 이제 착해가지고 자리를 주고 아마 그 상하원장, 그 수비대장을 맡겼는데 해가 바뀌면서 군사를 건드리고 와가지고 그냥 몰아내버린 거예요. 졸제 쫓겨나가지고 저 발에 황해도로 해가지고 저 군산으로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보면 좀 어뢰산이 있어요. 임금님이 오신 산이라고 그래서 금강하구를 따라서 거꾸로 들어오면 거기 어뢰산이 있습니다. 청주 한시의 조상이 준왕이다 이런 이제 주장이 있는데요. 최근에도 뭐 자손 가운데서 국무총리가 3분이나 나왔잖아요. 위만은 그 나라를 뺏은 강도인데 쉽게 말하면 제가 어느 날 그 밤에 찾아온 조카에게 위만 조선의 진실을 아냐. 도끼를 든 강도가 들어와서 너의 어머니 아버지를 내몰고 안방에 떡 앉아서 오늘부터는 내가 네 부모다. 그게 위만 조선이다. 한사군이라는 것도 원래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사군 전쟁의 원본을 해석해서 여기다 다 실어놨는데요. 결론이 뭐냐? 바로 이 한무제가 그 흉노를 무릎을 꿇려놨는데 전초기지가 될까 두려워서 위만 조선의 그 손자 우거 86년 뒤에 바로 그 손자의 우거 정권을 무너뜨리고서 바로 그 자리에다가 한사군을 건설했다. 그 한사군 전쟁은 결론이 한무제가 대패를 해가지고 육군 장군, 그 해군 장군 순채와 양복 2사람이 다 사형당했어요. 한 사람 돈 많이 내가지고 그냥 평민으로 살고 모든 장군들이 다 패배를 했다 이거. 사마천이 거기에 평을 쓴 거예요. 공을 다투다가 다 패배를 했다. 우거의 신하들, 아들까지 5사람이 산동성 옆에 그 먼 곳에 제후로 봉함을 받았어요. 그런 역사의 진실인데 어디 그 한사군이 평양 주변에 낭랑, 임둔, 진번, 현도가 있냐 말이야. 근데 지금도 모든 교과에서 뭐 한사군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거야. 이게 원래 없는 역사 사건 조작이에요. 100% 사건 조작이에요. 문화와 역사를 전해준 이 우리 한민족을 가장 능멸하는 게 또 임나일본부예요. 없는 신공항우를 조작을 해가지고 약 200년을 한반도 남부를 식민지로 경영했다. 그래 너희들을 영원히 속국으로 만들어 지배를 해도 모순되는 논리가 아니다. 이게 동북아는 배은망덕의 역사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동북아 전쟁의 실체가 뭐냐? 이것을 오늘 결론에서 스스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서가 송두리째 잿더미게 된 그 2 사건이 있는데 그 이덕무와 이만훈이라는 2 양반이 이제 그 책 서문에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우리의 전사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이만훈이라는 양반이 당 고종에 신하했던 그 장수가 평양에다가 전적을 다 모아놓고서 보니까 여기가 원래 천자의 나라거든. 그래 다 불질렀다 이거야. 견훤이 완산에 운거해가지고 전쟁에 패하자 거기서 신라 백제 그런 고유사슬을 다 놓고서 그걸 다 불질러 버렸다. 이것이 3000년 내에 양대 재해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3000년 내에 2대 재앙이다. 여기서 우리나라 역사책들이 다 그냥 어둠 속에 사라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 이제 그 전란이 있었는데요. 2조에 들어와서는 세종대왕의 아들 세조, 예종, 성종 때 고유 사설을 다 수거해라. 근데 예종 1년인가에 이런 사서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발각돼서 내놓지 않으면은 참수를 한다. 닉자 처참이라고 그랬어요. 은닉자는 전부 참수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서는 전해질 수가 없고
읽을 수가 없고 기록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망각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때는. 그러면서도 이 사서들이 이제 그 연산군 중종 때 바로 이 행촌 이암의 4대 손대는 이맥을 만나면서 오늘의 우리에게 전수될 수 있는 그런 서광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든 사설이 다 불타 없어졌는데 또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그 정신사, 역사서, 문화서 20만 권을 불질렀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삼국사기, 삼국유사만 살아남았냐? 그것은 삼국에 대한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것은 삼국사기는 고구려 역사를 부정을 해요. 발해 역사를 한 줄도 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륙의 역사를 전부 제외시켰다 이거예요. 신라를 정통으로 놓기 위해서. 삼국유사는 당시에 이 원나라가 들어서면서 우리의 그 자주 역사의식을 한번 드러내야겠다. 이런 그 반성이 있으면서 중국에서 우이서를 인용하고 전통사서 그 당시 내려오던 고기를 인용하면서 우리 역사의 뿌리를 전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삼국유사 고조선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 역사의 본래 고향, 역사의 고향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잠시 원본을 보면서 이 환단곡의 압축본이 바로 삼국유사 고조선기이기 때문에 환단곡의 그 역사서가 왜 위서가 아니고 진서냐 하는 것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재석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삼국유사 고조선조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씩 축자역을 하겠습니다. 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왕 이천제에 2000년 전에 유단군 왕검이 입도 아사달 하시고 단군 왕검이 계셔서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시고 개국하사 호 조선 하시니 나라를 세워 이름을 조선이라고 하였으니 여고 동신이라 요임금과 같은 시기였다. 지금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은 이 우이서라는 것은 왕침이 쓴 책인데 이것을 인용을 해서 우리 한민족의 고대 역사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쓰신 그 이련 스님의 그 높은 뜻을 잘 봐야 되는데 결론은 뭐냐? 바로 우리나라에는 바로 내왕 이천제제 유단군 왕검이 단군 왕검이 계셨다는 거야. 있을 유자라는 건 존재했었단 말이야. 입도 아사달하시고 개국호 조선하시니 여고동신이라. 그러면 이 말씀의 결론적인 핵심은 뭐냐? 바로 누가 어디에 어떤 나라를 세웠냐? 바로 역사의 그 구체적인 건국 주체와 그 나라 수도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이 다 들어있잖아요. 보면은 유단군 왕검, 단군 왕검이 계셨고 아사달의 도읍을 정했고 그리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했다. 중국의 요임금 때와 같은 때다 말이에요. 자, 그다음 고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서계유 환국하니 옛날에 환국이 있었다. 서자 환웅이 사의 천하하야 탐구 인세언을. 서자부의 환웅이 자주 천하의 뜻을 두어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거늘 부지자의하시고 하시 삼위 퇴백하시니 아버지 환인께서 아들의 뜻을 아시고 삼위산과 태백산을 내려다보시니 가히 홍익인간이라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할 만한지라 내수 천부인 삼계 하사 견왕 리지 하시니라. 지금 여기에 이 두 번째 주제를 보면은 왜 이 이련 스님이 다시 고기를 인용하냐?
바로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환단곡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 고기에 대한 거의 모든 전적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환단고기를 가슴에 끌어안고 깊은 밤에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대할 때 우리 마음에 그런 역사의 옛 고향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고기의 대부분의 전적들이 환단고기에 있다. 그러면 이 고기는 옛날의 기록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건데 석유환국, 석의유환국이라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여기도 유환국, 유단군 왕금 있었다 이거예요. 이 우주 광명을 체험한 사람들이 세웠던 인류 최초의 나라가 있었다 이거예요. 인류의 최초의 시원 국가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우리가 환국본기를 보면은 시에 이때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이 천지의 광명을 체험한 사람, 광명 인간이 됐노라고 이렇게 불렀다 이거. 환이라고 불렀다. 나도 이제 이 우주의 광명 인간이 됐다. 나도 환이다. 이것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명한 사람들을 감독한 사람을 인이라고 했다. 어지린자를 썼어요. 이게 인사상, 공자의 인사상의 근원이 9,000년 전에 환국 문화에서부터 온 것이다. 여기 보면은 서자 환웅이 사의천하하야. 사의천하. 천하의 뜻을 뒀다 이거예요. 이건 스케일이 아주 큰 거예요. 이 천하를 건지려고 하는 뜻을 뒀다.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열려고 하는 뜻을 뒀다는 거예요. 탐구 인세, 인간 세상을 건지려는 꿈을 품었는데 부지자의하시고 아버지가 그 아들의 뜻을 알았다. 이 아버지 문화. 이 환국을 바로 인류 문명, 우리 한민족과 인류 문명의 창세 역사의 아버지 나라, 아버지 시대다. 여기 아버지 문화가 있어요. 홍산 문화에 들어가면 요 다음 이 환웅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또 어머니, 여신의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신화가 아니야. 실존 역사단 말이야. 근데 지금 모든 초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이 상공유사 고조선기를 번역본으로 내놓으면서 이걸 다 부정하는 거예요. 단군 왕검을 부정하고 환국을 부정한다 이거예요. 지금 이 대목을 보면은 부지자의하시고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한 거야.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은 그냥 부자지간으로 해석을 해버려. 혈족 관계, 아버지와 아들 2세대의 역사로. 그러니까 환국의 환인과 신시 배달국의 환웅을 그냥 아버지 아들 2세대의 역사로 전부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알고 그러면서 이것은 신화 역사다고 또 부정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 다음 웅이 솔도 삼천 하사 환웅께서 무리 삼천을 거느리고 강어 태백산정 신단수화 하시니 태백산 꼭대기에 신단수 아래에 내려오셨으니 위지신시오 이를 신시라 하고 시위 환웅천왕이야 하시니라. 이분이 환웅천왕이시다. 그래서 이 환웅천왕이 서자부의 환웅이 이 신시를 개천을 했는데 지금 이 단락에서 보면은 우이지 신시 이곳을 신시라 이루고 이분을 환웅천왕이라고 한다. 시의 환웅천왕이야 신이라. 이분은 바로 이런 분이다. 영어로 말하면 this is 뭐 이런 그 아주 간결한 논법이에요. 이것은 얼마나 그 역사의 주체, 바로 그 역사의 공간, 수도, 그 다음에 나라의 이름을 얼마나 강렬한 논조로 아주 단순 논리로 선언하고 있냐 말이에요. 시에유 이룽이로가 동혈이거러니 상기우 신웅하야 원화 위인연을. 당시에 웅족과 호족이 함께 굴에서 살았는데 항상 상제님과 환웅에게 기도하여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늘 시의 신유영의 일주와 산 20매 하시고 이때 환웅께서 신령한 쑥 한 단과 마늘 20매를 주셨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시의 이룽이로가 원화우인해서 한 마리 호랭이와 한 마리 곰, 이제 바로 이 대목이죠.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이제 이 이룽이로인데, 그런데 이것은 아마 뭔가 최면이 걸려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시베리아, 북만주, 남북 아메리카 땅, 또 일본 우리가 북해도 가보면은 그 원주민 아이누 민속촌이 있어요. 거기를 가보면은 거기 다 이 곰 토템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요. 이것을 실제 그 사람들도 지구촌 어떤 사람도 한국인 이외에는 일웅이로를 한 마리 곰과 호랭이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일웅이로가 사람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는 이 마늘 쑥을 이렇게 주면서 100일 동안 태양빛을 보지 말고 수행을 해라. 그리고 호랭이가 풀 먹는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그것도 백두산 호랭이가? 그 백두산 호랭이가 지금도 그 얘기 때문에 미친다고 하는 거야. 저보고 마늘을 먹고 사람 되보지 않겠냐? 백두산 호랭이가 어떻게 쑥을 먹냐 말이야. 이건 애초부터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런 이야기로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삼성기하, 원동중 삼성기하에 나와 있는 환단곡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일웅이로라고 하는 이 대목은 똑같이 거의 글자가 안 틀리고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웅족과 호족이다 이거예요. 이 웅족과 호족 한 사람이 와서 저희도 천지의 광명을 체험한 이 우주의 광명족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서원을 한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이 내용이라는 것은 한 마리 곰과 호랭이가 사람 된다고 그런 서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웅과 호를 토템으로 하는 자기들 삶과 가장 가까운 생존 환경의 그런 숭배 대상으로서 토템을 상징하는 거지 이것이 동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삼국유사에서는 이제 결론이 뭐냐 하면은 요 내용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역사 왜곡의 모든 내용이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결론만 내리면은 삼국유사의 핵심은 환국과 또 신시 배달과 그리고 이제 그 환웅과 사람으로 변신했던 그 웅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단군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 3대 역사로 축약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1908세를 살고 아사달로 들어가 산신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2000살을 산 걸로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충렬왕 때 1281년 삼국사기로부터 136년 뒤에 써진 이 책을 보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 역사의 희원사가 이렇게 단절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불교 스님의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이것이 해석이 제대로 되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석을 담궈 보면은 이 환국 안에다가 우이 제석해라. 불가의 제석신의 나라다. 그러니까 환국도 신화의 나라로 왜곡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배달 신시와 단군 조선이라는 것도 곰이 사람으로 둔갑한 여인과 결혼해서 단군을 낳은 것처럼. 그래서 이 역사책을 없애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 상공유사의 역설이라는 건 뭐냐? 그것은 일현 스님이 불교의 신화적인 사고로 그런 주석을 붙여서 이 책이 살아남았다 이거예요. 이것을 이용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등방문의 특명을 받은 조선사 편수의 삼민방의 그 막내인 이만희 시류 금소령이가 석유 환국의 국자를 조작을 해가지고 이걸 인자로 뜯어 고쳤어요. 그래서 환인과 환웅 단군은 이것은 다 신화의 인물사다. 국가 성립사가 아니다 이거야. 여기서 바로 우리 한민족의 시원사, 뿌리 역사, 9,000년 역사의 눈알이 뽑혀버렸습니다. 그러나 1904년 동경대학에서 나온 삼국유사 판본에는 아주 뚜렷하게 석유 환국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역사 왜곡의 핵심,
결론이라는 것은 바로 상국유사 고조선기에 있는 석유 환국, 유환국, 환국이 있었다. 유단군 왕검, 입도 아사달 개국 후 조선이라고 하는 바로 이 조선, 그 전에 바로 이분이 환웅이다. 바로 이것이 신시다. 환국과 신시, 배달, 단군, 바로 이 삼왕조 국가, 우리 한민족의 창세 역사와 상고 역사, 시대에 대한 진실을 기록했는데 그것을 너무 간결하게 그 핵심만 따왔고 거기에 자기의 그 잘못된 역사 인식을 주석을 달아 놔가지고 후대에 이것을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사 그 배경이 되는 서구의 과학주의 역사관, 바로 실증사학을 지렛대로 해서 우리 한민족의 뿌리 역사를 말살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실증사학은 철저한 문헌 비판과 실증, 고증을 통해서 그 역사의 진실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랑케가 원래 주장한 역사를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꿈 같은 얘기다. 꿈에서 깨라. 그건 영원히 있을 수가 없다. 역사라는 건 흘러가. 과거화되고 사라지고 기억에서 망각으로, 또 역사의 모든 유무는 파괴된다 이거예요. 형체가 있는 것은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증사학에서 실증이라는 말에 그런 그 본질적인 한계, 진실인 것 같으면서도 허구인 그런 역사관은 지금은 이제 다 낡은 유물이 됐지만 아직도 그 실증사학의 강점과 위대한 그 역사의 공덕은 있어요. 그래 지금은 모든 역사책이라는 것이 책을 열면은 구석기 신석기요. 이렇게 정신문화가 말살됐다 이거. 인류의 정신문화가 없어요. 그냥 운막집에서 몸이나 슬쩍거리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대자연 세계를 어떻게 이해했으며 삶과 죽음을 어떻게 보았으며 인간은 왜 태어나며 역사의 목적은 뭐냐, 아무것도 몰랐겠냐 이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입체적으로 상국유사 고조선기 환국 신시 배달과 이 고조선 단군의 조선 역사를 확장, 외연으로 끊임없이 우주적으로 확장한 책이 바로 환단곡이다. 환단곡의 역사를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직접 그것을 실증사학의 그런 측면에서 한번 중국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기로 하겠어요. 자, 중국을 보면은 남방에 황하문명, 세계 4대 문명이 하나 황하문명이 있고, 그리고 북부는 동북방의 요소지역 대능안을 중심으로 해서 발굴이 됐던 홍산 문화, 그 다음에 왼쪽에 저 북방의 이 초원지역, 북경대의 고고학 큰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병기라는 분이 이걸 Y자 벨트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그 문화권에서 이제 중국인들이 황하 문명은 5,000년인데 만리장성 밖에 있는 동북방에서 내몽고의 적봉,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홍산 문화가 1922년도 불란서 사람 에밀리상에 의해서 이제 발굴이 되고, 양계초의 아들 되는 분 또는 그 뒤에 일본군들이 1930년대에 들어가서 발굴을 하고 문화대혁명을 거쳐서 이제 71년도에 중국에서 홍산 문화에 대해서 본격 뭔가 발동을 걸기 시작하는 시자용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시자용이 옹우특기라고 하는 곳에서 농사를 짓다가 그 석관에서 이게 나왔는데 동네 애들이 이것을 장난감처럼 끌고 다녔다는 거야. 그래서 녹이 벗겨지니까 이게 옥이구나. 그래서 이 정체를 알 수가 없어서 국가문물국에 이렇게 보냈는데 거기서 아마 한 10년 동안 창고에 썩었는지 북경대 소병기 박사가 이걸 보고 이거 시자용이다 말이야. 이것이 하나의 그런 계기도 됐다고 그러는데, 부화량을 이제 발굴을 하고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가장 놀라운 것은 5,500년 전 그 원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버린 거야. 누구도 이렇게 손을 대지 않는 그런 문화권이 드러났어요.